일단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조금 천천히 시작할 거냐면 클릭 이벤트 잡는 거부터 일단 한번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이벤트를 잡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잡아볼 거냐면 이 쇼핑몰에 일단 요 비회원 구매라는 거를 한번 얼마나 클릭하냐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체크할 게 있어요. 분명히 구글 애널리틱스 GA4의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게 구글 애널리틱스 기본 스크립트만 설치하면 클릭을 잡는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향상된 측정 이벤트에 가면 자동으로 측정되는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클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 또 클릭을 잡는 거죠? 왜 잡죠? 왜 잡나요, 여러분? 얘는 아웃바운드 클릭, 이탈 클릭이라 해서 우리 클릭했을 때 우리 사이트 내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로 가버리는 클릭만 자동으로 잡혀요. 자동으로 잡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 뭐 클릭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클릭이 이렇게 켜놓으면 클릭을 다 잡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부 클릭 같은 거, 우리 사이트 내부에서 이동하는 클릭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팅을 해서 잡아줘야 된다. 요거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이벤트를 보면서 개념적이긴 하지만 요거 하나를 보고 갈게요. GA4의 이벤트는 예를 들면 우리가 뷰 아이템이라는 이름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벤트 이름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벤트 외에 부가적인 정보라는 것들은 매개 변수라는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가적인 정보들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얘는 이벤트 이름은 필수죠. 당연히 이벤트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필수예요. 매개 변수라는 거는 부가 정보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으면 넣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으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어디서 봤냐 그랬냐면 우리가 탐색 리포트에서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탐색 리포트에서 제가 잠깐만 머천다이즈 스토어로 바꾸고 우리 머천다이즈 스토어 분석할 때 이런 거를 잠깐 했었어요. 탐색 리포트에서 뭘 했냐면 유익경로 탐색 분석을 할 때 이런 거 했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유익경로 탐색 분석을 할 때 이 단계를 만들면서 그런 거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뷰 아이템 리스트라는 이벤트인데 요거 했었어요.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가는 요 이벤트의 단계를 세팅을 했었습니다. 그죠? 뷰 아이템 리스트는 스텐셔너리로 들어가든 컬렉션으로 가든 샵바이 브랜드로 들어가든 다 아이템 리스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발생하는 이벤트인데 그 중에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가는 것만 우리가 보려고 했었어요. 그죠? 대략 이런 것 여러분들은 전혀 안 했다는 표정이지만 대략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정할 때 뭘 했었냐면 뷰 아이템 리스트 이벤트의 이름이 뷰 아이템 리스트였는데 매개 변수라는 것 중에 우리가 페이지 로케이션이라는 걸 잡아서 얘가 뒤에 이 URL 뒤에 이렇게 나가는 얘를 복사에다가 이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뒤에 지금 여기죠. URL 뒤에 슬러시 구조로 나가는 얘를 복사에다가 우리가 매개 변수의 페이지 로케이션이 얘랑 똑같은 애만 볼 거야 라고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넣어줬었죠. 이렇게 넣어줬었죠. 이벤트의 이름이 있고
이벤트의 부가 정보가 맥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만 이벤트 세팅할 때, 이벤트 이름도 넣고 맥 변수라는 게 필요하다. 부가적으로 넣어야 되는 정보가 있으면 얘도 넣어야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우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자, 이벤트를 우리가 세팅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얘가 왜 필요한 거야? 우리가 얘를 다 해놓으면 좋죠. 이벤트 다 세팅해놓으면 좋죠. 근데 이벤트 세팅하는 건 다 엄청난 노력과 돈이 드는 일이에요. 그 돈이라는 건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 외주를 쓴다 그러면 외주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이벤트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 이벤트를 추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이 이벤트를 세팅하려고 하는가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걸 데이터를 얻으려면 어떤 이벤트를 세팅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도 보셔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거 수집된 거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는 언제 이벤트를 수집해야 될까? 언제 수집해야 될까? 이 세 가지를 유념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런 상황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고객이 쇼핑몰에서 데이터를 쇼핑몰에서 데이터를 보게 될 때, 잠시만요. 잘못 들어와 있잖아요. 얘잖아요. 지금 제 사이트가. 여기인 거고, 이젠3 GA 카페 수사닷컴. 자, 제가 한번 가볼게요. 쇼핑몰인데 고객이 들어와서 로그인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보통은 이렇게 다 그냥 보겠죠. 제품도 구경하고 하다가 이제 살 때가 됐어요. 나 이 제품 괜찮아서 사야 돼 라고 하면 이제 카트에 넣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떠요?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되겠죠.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로그인 단계로 들어와서 고객이 여기서 어느 버튼을 가장 많이 누를까라는 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버튼 몇 개 있어요? 큰 것만 봅시다. 기존 고객이라면 여기다 아이디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 하겠죠. 처음 왔어요. 나는 회원 아니에요. 근데 회원 가입하기 싫어요. 비회원 구매로 가겠죠. 그죠? 그래. 회원 가입해 놓으면 뭐 좋겠지.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가겠죠. 1번, 2번, 3번이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 버튼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고객이 구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 로그인. 일반적인 로그인은 이 위에 가면 버튼이 또 있어서 로그인을 아예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쇼핑 단계에서 로그인하는 사람들은 보통 장바구니에 진입해서 이제 결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로그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고객은 야, 귀찮은데 회원가입하고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는 됐어. 그냥 비회원 구매로 쉽게 구매할래.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기존 고객은 그래 로그인해서 바로 하지 뭐. 이렇게 가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중에 어떤 버튼을 하는 케이스들이 가장 많을까라는 것들을 내가 알고 싶어요. 왜 이 이벤트가 필요한가의 측면에서 볼 때 나는 구매 고객의 여정 중에 로그인이 어떤 것 방식으로 많이 써서 구매를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얘에 대한 클릭수, 얘에 대한 클릭수, 얘에 대한 클릭수만 알면 되겠죠? 그죠? 틀렸어요. 이 페이지로 진입한 숫자가 100이라고 할 때, 이 페이지에 들어온, 그게 구매 여정상 이 페이지에 들어온 숫자가 100이라고 할 때, 여기는 30번 누를 수 있고, 여기는 40번 누를 수 있고, 여기는 30번 누를 수 있겠죠. 굳이 100을 맞췄지만, 얘는 클릭이 여러 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을 더 넘을 수도 있겠죠. 더 적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숫자를 보려고 하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이 페이지에 진입하는 숫자 이해하면 되죠. 얘는 페이지 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클릭, 얘 클릭, 얘 클릭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클릭 수인 것 같고, 언제 이벤트, 시점, 이 이벤트를 발생했다. 어떤 시점에 발생했다라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까요?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얘를 클릭했을 때를 따로따로 수집을 세팅해서 데이터를 봐야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기억을 합시다.